자, 그 다음은 96페이지죠. 자, 무슨 분포가 나옵니까, 이제? 자,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죠. 자,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뭐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먼저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요.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갖고 BITION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아이씨 오랜만에 하니까 혀가 꼬이네. NOTIO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N을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앞에는 평균을 쓰고요. 뒤에는 분산을 써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걸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의를 좀 한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뭔데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수학자가요. 어떤 수학자가 이제 통계를 좀 구해본 거예요. 뭐 양천구의 키 막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양천구의 키를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 평균이 있고 그 나머지 애들에 대한 애들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욕 아니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막대 그래프지?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막대 그래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옆에 있는 배감고등학교를 딱 봤더니 배감교도 마찬가지야. 배감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갖고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쌍폭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금옥을 갔어. 금옥을 갔더니 금옥에도 야 너도 니네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뻑큐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 비슷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비슷해? 평균을 기준으로 애들이 이렇게 나온 게 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어봤네? 이렇게 가운데점 이렇게 가운데점 해갖고 다 해봤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다 비슷한 거야. 아유, 이어져. 이렇게. 야, 다 비슷해. 다 비슷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갖고, 야, 그럼 도대체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곡선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일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막대 그래프 그리면서 다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안 궁금했어요? 네, 안 궁금했어요. 나도 사실 배운 기억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을 갖다가 조사해 본 거예요. 이 곡선을 조사했더니 신기하게도 이 곡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온 곡선의 모양을 띠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곡선이라고요? 정규 분포의 곡선이다. 그래서 야 그럼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일까? 라고 해갖고 이 곡선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곡선을 조사한 게 fx고 나도 못 외우고 있어요. 나도 거기에 있거든요. 루트에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고요. 요거 2에다가 2는 쓰고 나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게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거예요. 뭐야? 이제 인상 쓰지 마요. 인상 외우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안 외우고 있으면 니들도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요. 무서워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곡선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 곡선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 이걸 갖다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x축이고요. 여러분들 방금 요거 앞에서 막 직선 그리고 해갖고 막 넓이 구했잖아요. 그죠? 네, 그 곡선, 그게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건 직선으로만 그냥 다룬 거고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요 2에 대한 숫자가 좀 궁금하네요. 그죠? 2에 대한 숫자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파이 배웠죠? 파이가 약 얼마예요?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무리수였잖아요. 얘를 2.7 하나로 시작하는 무리수예요. 요거는 이제 미적분 가면 배우는 숫자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2.7 하나 얼마 되는구나.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가 돼요. 그죠?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곱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x-m의 제곱이잖아요. 우리 x-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쪽과 이쪽 대칭 이러는 거 맞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도 x는 m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m이구나 라는 걸 내요. m이구나. m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엄마 말고 m이구나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고, 가운데 m이 뭐다? 평균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것저것 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1차적으로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나는 A부터 B까지, 넓이를 또 구하고 싶으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려서,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이거를 갖다가 넓이를 구하는 거면, 그럼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직선이어갖고 적분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곡선이잖아요. 그 곡선이면 이제 적분해야 되잖아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결국은 뭡니까? 못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다 계산을 해놨어요. 책 뒤에 혹시 돼 있나요? 이게 원래 책 뒤에 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승환이가 표를 이번에 까먹고 못 넣었네요. 이따 복사해다 줄게요. 그래서 이게 책 뒤에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표를 보면서 언급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가지고 요 값들을 계산해서 찾아내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적분을 하고 이러진 않는다. 야, 이 조금 직선하고 2차도 적분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걸 적분하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적분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다 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아까 했던 얘기, m 대칭. 됐죠? 그리고 확률이니까 위에. 그죠? 얘는 이게 점근선입니다. 쭉 가는 점근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이 전체 면적이 그냥 얼마다? 확률 전체니까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지금 96페이지에 오로로 나와 있어요. 96페이지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해가지고 x는 m의 좌우대칭이다. 그리고 별량들은 x는 m의 중심에 몰려있다. 그죠? 가운데 뾰족하니까요. 몰려있잖아요. 별량들이. 이렇게 된 거고,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렇죠. 여기가 최대값이죠.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니까 함수의 최대값이구나. 요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점근선이다. 그렇죠. 점근선이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x축 사이 넓이는 1이다. 그렇죠. 전체 넓이 1인 거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속할 확률은 넓이가 된다.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조금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변곡점을 갖는다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알죠? 변곡점을 갖는다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인데 8번, 9번, 10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그렇게 3개 묶어서 별표. 자, 8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할 건데. 자,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8번은 뭐냐면 표준 편차가 일정해예요. 표준 편차가 일정해라는 얘기를 해석합시다. 자,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입니다. 그 분산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분산은 자료가 어떻다고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분산이 크면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멀리 있는 거고요. 그죠? 분산이 작은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평균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만 별량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만. 그럼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상대적으로 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고, 자, 맨 뒷줄 두 줄만 얘기할게요. 내가 평균인데 맨 뒤에 두 줄만 얘기를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앞에 두 줄보다 맨 뒤에 있는 두 줄의 분산이 더 어떻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표준 편차가 뭐 하고 있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료가 분산된 정도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M1과 M2 중에서 M2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정규분포 곡선은 모양은 똑같지만 평균만 다른 두 곡선으로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습니까? 2개 이상의 자료를 지금서부터 비교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양천고등학교 키, 대감고등학교 키 이렇게 되는 거야.
양천고등학교하고 백안고등학교 키를 분석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표준 편차가 똑같아. 평균을 기준으로 애들의 분포가 똑같은 거야. 근데 뭐만 달라? 백암고 애들이 키가 더 크더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천고 키, 백암고 키 놓고 보면 니들 자료 분포는 똑같네. 니네 자료 평균 기준으로 퍼져 있는 애들은 똑같은데 뭐다? 백암고 니들 평균이 더 크구나. 양천고 애들 조그마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됐어요? 요게 8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외우는 게 아니라 곡선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평균이 일정합니다. 자, 평균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표준 편차값을 1,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그마 2라고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표준 편차값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두 자료의 평균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m을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기가 m이라고 놓겠습니다. 함수값이니까 m의 값을 구해볼게요. m 넣으면 되거든요. m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m 넣으니까 지수 0 됐죠? 그럼 1 됐죠? 1 됐으니까 얘만 살아남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얘를 첫 번째인 시그마 1이 아니라 시그마 2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2파이의 시그마 1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1에 대한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걸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시그마 2를 그려볼 건데 시그마 2 값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죠?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거 맞습니까?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높이가 작아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의 값이 얼마다? 여기의 값이 루트의 2파이 시그마 2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값이. 자, 됐을까요? 이렇게. 그쵸? 시그마 값이 커졌으니까 시그마 값이 커지면 당연히 분모가 커지면서 전체 값은 작아질 거니까 그 값이 전체 값이 작아졌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곡선을 조금 이쁘게 그렸어요. 왜 이쁘게 그렸다고 표현을 했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원래 곡선이 있었는데 이 곡선이 내려왔다 그래서 선생님 내려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냐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얼마여야 돼요? 전체가 1이어야 되죠?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내려왔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곡선들이 다 파란색이 밑에 있죠? 그러면 하얀색은 1이니까 파란색은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1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료들이 옆으로 더 퍼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료들이 퍼지게끔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오게끔 그려준 겁니다. 자, 이해돼요?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는 자료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만큼 튀어나오게 그리는 게 맞는 거구나.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일정하죠? 평균이 일정한 평균.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되는 거니까 10번은 지금 이 얘기에 완전히 반대가 되겠네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위쪽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지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를 m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m이라고 두고 자, 여기를 갖다가 2파이 시그마 2분의 1이라 이렇게 쓸게요. 이번엔 이거 먼저 그린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아졌죠? 작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표준 작아지니까 어떻게 그려주는데요? 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여기가 루트의 2파이 시그마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표준 편차가 올라갔으니까 자료가 더 뭉쳤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아졌다는 얘기고 분산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평균 중심으로 자료들이 어떻게 됐다? 더 뭉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자료를 기준으로 더 자료가 많이 뭉쳐있죠. 별량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건 뭘 외우는 거냐면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규분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 m에 대한 대칭이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전체가 1이다.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는 건 넓이는 뒤에 정적분으로 구해놨다. 이렇게 나고 얘네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내용이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연습장에다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한번 싹 적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96페이지 싹 복사합니다. 연습장에다가 시간 드릴 테니까 싹 한번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거 쌤이 말로 다 설명한 거고요. 자, 싹 적어보면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